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이네요. 또 벌써 목요일이네. 12월 4일 목요일이 됐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 또 요게 지나면 주말이네요. 오늘은 포트폴리오들 간단히 좀 점검을 해보려고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정에 없었는데 이제 누워서 좀 쉬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와이프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D&D 파마텍 무상증자, 우연히 핸드폰을 봤는데 D&D 파마텍 무상증자를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보냐고 하니까 내일 주가 혹시 떨어질까봐 본다고. 그걸 보고 역시 개미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영상을 하나 그래도 좀 만들어서 혹시나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해봤습니다. 매수 매도는 참고만 해주시고, 뭐 좋다고 얘기하고 다음날 팔 수 있습니다. 다 팔 수도 있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게 진짜 뭐 진리인 것 같거든요. 요즘은 좀 저도 엄청 보수적으로 돼가지고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산다. 공포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남들이 엄청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할 때 그런 종목이 지금 뭐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펩트론인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좀 포즈랑님 책을 보고 있는데 포즈랑님도 이제 엄청 큰 자산가가 되셨는데 이렇게 너무 호가창을 보거나 가치 투자자니까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좀 그런 쪽이 아닌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반갑기도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책에서 뭐 좋은 내용 있거나 공유할 만한 내용 있으면 좀 사진을 찍어서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어쨌든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눌리고 있는데, 또 요 구간에 들어왔구나, 약간의 조바심도 나기는 하지만 생각을 바꿔가지고, 물이 이렇게 반컵이 있으면 이거를 보고 물이 반이나 있네 생각할 수도 있고, 물이 반밖에 안 남은데 이거는 이제 그냥 마인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맞추면서 멘탈 게임을 잘 해야 되는 요런 시기가 다시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눌리고 있고 보로노이도 거의 신고가 갔다가, 하긴 또 보로노이는 그렇게 눌린 것도 아니네요. 오늘 이렇게 살짝 눌린 거라서. 그리고 D&D 파마텍도 고가 대비는 조금 눌리고 있는 거니까 뭐 별로 눌리는 건 아니지만, 요게 이제 제 메인이고, 알테오젠도 조금 눌리고 있죠. 요렇게 세 개가 크게 메인이고, 알테오젠은 이제 현금 같은 주식으로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사라고, 뭐 제 지인들은 잘 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손익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평단이 많이 낮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인들이 물어보면 뭘 사라고 할 거냐, 뭐 요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이 다시 싸졌습니다. 52만 언더인 것 같은데, 뭐 알테오젠은 현금 같이 그냥 사두고, 왜냐면 주식쟁이들, 뭐 부동산쟁이도 마찬가지인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알테오젠에 넣어놓는 게 뭐 현금성 자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같이 작년 8월처럼 엄청난 하락장이 오면 알테오젠마저 뭐 1, 20% 빠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테오젠은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져도 1, 20%이기 때문에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D 파마텍은, D&D 파마텍 제가 아까 정리하면서 보니까 차트가 그래도 꽤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21선에도 또 좀 붙고 반등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연말에 이벤트도 뭐 DD01 에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20, 30% 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신규 매매자 입장에서는 뭐 근데 그래도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보수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펩트론은 단단히 꼬인 것 같긴 하거든요. 뭐라고 해, 투심이 꼬였다고 할까? 그래서 좀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 뭐 펩트론, 저는 주변에 펩트론 사라고 하거든요. 펩트론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로노이도 제가 오늘 멘탈방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론의 민족이잖아요. K세론이죠. 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조금만 미스나면 이렇게 떨어지고, 뭐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잘 나와도 아주 잘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10월에 보로노이는 임상 결과가 나오고 올랐죠. 그래서 보로노이, 그래서 뭐 멘탈방에서는 뭐 익절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익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나도 익절 안 했고 오늘 떨어지길래 조금 더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뭐 결과도 그냥 당연히 다 까볼 거고, 지금 23만 원대는 뭐 까질 각오하고 좀 사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 좀 말씀드리긴 뭐한데,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고 많이 오르고 있지만 저는 페트론을 사려고 교체 매매를 했습니다. 네, 교체 매매를 했고, 큐역스도 만약에 조정 구간이 오면 계속 사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없,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리스크보다 없을 때 리스크가 더 큰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토모큐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정을 준다면 그냥 적립식으로 네, 사는 게 어떨까 싶고, 저는 토모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올라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오르기 전에는 주변에는 이런 주식은 뭐 자녀 계좌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보로노이도 자녀 계좌에 뭐 한 1, 200이라도 넣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한 종목씩 이제 보면, 보로노이는 오늘 이렇게 25만원 근처 가길래 뭐 저는 익절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익절하시라고, 오늘하고 내일 이후에는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장이 그렇게 흔들렸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 막 샀던 것 같은데, 제가 샀던 것보다 지금 낮으니까 어쨌든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이 있었는데, 뭐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녹음한 걸 들었다고 할게요. 네, 녹음한 걸 들었는데, 지인분이 참석해서 녹음한 걸 들었는데, 뭐 대표님이 자신감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처음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이제 1년 전 전임상 데이터만 있으면 진짜 뻥이 너무 심하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 말했던 게 거의 모든 게 임상 일상 실제 환자 대상으로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뭐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도 너무너무너무 싼 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1차 치료제로 들어가면 진짜 매출이 20조 나올 거거든요. VRN 11만 20조 나오면 뭐 적어도 50조는 가야 되고, VRN 10까지 하면 100조가 꿈이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주식을 좀 아는 제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 항상 이게 항상 그래요. 다른 종목 얘기보다 보로노이 근데 될 것 같지 않냐고 이 얘기를 좀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야 이거 진짜 될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 21선에 뭐 붙으면 좀 사셔도 되지 않나 싶고, 네.
뭐 엄민용 애널리스트님도 얘기했듯이 저는 약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C797S는 뭐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냥 100%다. 100% 이거는 됐다. 만약에 99%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1%그 안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그 1%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라. 뭐 그렇게 대단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저도 어느 정도 거의 동의를 하고, 그리고 뇌전이 환자에서 그냥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치료약이 없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1차 나이브 환자 대상으로 내년에 임상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는 약간 뭐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1차 나이브를. 그래서 이게 1차 나이브를 1차 나이브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이미 타그리소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선택을 하지 않고, 뭐 물론 미국이 약값이 비싸니까 임상에 참여하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1차 나이브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의사들이 어느 정도 지금 어 이제 신뢰를 한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고 뭐 대표님 말씀으로는 전 세계 의사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해드리는 거니까 네,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러고 이번에 그 에스모 아시아 2025에서 싱가포르에서 열리죠. VRN 12일 발표를 안명주 교수님이 하시거든요. 안명주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폐암 분야에서 압도적인 권위자, 1인자라고 합니다. 1위. 압도적인 1위. 그래, 그러고, 뭐, 삼성병원에 계시고, 이분이 발표를 합니다. 2025 에스모 아시아에서. 그래서, 그, 우리 톡방에서 이제, 뭐, 디올님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안명주 교수님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은 그냥 되지도 않는 약을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를 할 리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 약이 아니고 그냥 좀 쓰레기 같은 약. 쓰레기 같은 약은 안 한다. 네. 성공할 만한 약이 아니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약은 안 한다는 거고. 뭐 어쨌든 국내 최고 1인자. 그리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권위자. 그러니까 D&D 파마텍으로 치면 DD01 메시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닥터 마젠 박사님이었잖아요. 거의 그 정도로 권위자가 안명주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VRN 11을 에스모 아시아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보시면 뭐 안정성과 안티 휴머 효과, 그러니까 항종양 효과죠. 그리고 선택성이 아주 뛰어나고 뇌 속에 침투를 잘하는 뭐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뭐 대표님의 톤은 항상 그렇게 아주 자신감 넘치고 우리가 빅파마가 될 거라는 톤을 항상 유지하셨지만, 뭐 그런 톤이나 뭐 장인 보로노이 출신 임상총괄 개발자나 뭐 안명주 교수님이 발표를 하는 거나 여러 정황상 이번에도 데이터가 꽤 준수하게 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렇게 되면 1차 치료제에서 점점 이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컨센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시총에 반영이 되면 진짜 이게 50조 갈 수 있거든요. 지금 4조가 비싼 게 아니고 그냥 10배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모르는 거죠, 앞날은. 네, 뭐 그렇다. 그래서 저는 보로노이를 일정 물량, 꽤 큰 물량을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좀 사팔사팔을 하는데 보로노이는 아직은 조금은 했습니다. 아무튼 네,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52만 원이 또 눌릴 줄은 몰랐는데 또 눌렸네요. 네. 그래서 뭐 요런 구간에 있고, 저한테는 약간 현금 같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현금 없을 때 조금 팔아서 다른 종목을 사기도 하고, 현금이 남으면 또 조금 사기도 하고, 뭐 한 2, 3%라도 뭐 매매를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종목이라서 그냥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어서 뭐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키트루다 SC 잘 되고 있고 더 잘 될 거고, 산도즈하고 계약을 맺은 약물들은 이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듀피젠트도 변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연내에 3개 중에 1개는 나오겠죠. 지금 이제 거래일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남았나요? 아무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ADC, SC도 임상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네. 펩트론입니다. 요즘 가장 억가를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뭔가 단단히 꼬였는데 지금 시총이 다시 6.5조가 됐고,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떨어졌고, 와, 차트 보시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도 계속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 39만 원이었는데 다시 28만 원이 됐습니다. 며칠 만에. 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단기간에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단기간에 또 그렇게 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페트론 주주분들은. 저도 살짝 지칠 정도인데, 오, 페트론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관이 좀 이렇게 최근에 좀 사고 있죠. 네, 기관이 이렇게 좀 사고 있고, 근데 엄청나게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여기부터 해가지고. 네. 펩트론은 뭐부터 꼬였을까요? 그러니까 지연된다는 거죠. 지연된다는 거. 지연된다. 네, 뭐 뉴스 기사도 있었고, 공시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거였죠. 12월 7일에 그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이 바인딩 돼 있어가지고, 요 날짜 요거를 막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뭐 공시를 내고 이런 것들의 이 불확실성을 좀 더 키웠고, 어제도 그 증축하는 것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호재라고 보는데, 기한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니까 또 이게 더 늘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D&D 파마텍처럼 일정이 딱 픽스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이게 압력이 쭉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알테오젠도 이렇게 연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일정이 픽스돼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는 좀 새로움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오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압력이 풍선으로 치면 이렇게 쭉 밀면 풍선의 압력이 이렇게 위로 오르거나 하면서 압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날짜가 픽스가 안 돼 있으니까 바람이 줄줄 새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안에는 원자 폭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 네.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못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언제 나올지 모른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고, 요게 이제 저는 일라이 릴리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스마트 대포가 들어갈 거다. 생각보다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도 좀 추정이 들어간 부분들이 많아서 막 속 시원하게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막 그런 추정들을 막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가 좀 그런데, 맞을 것 같은데요. 맞을 것 같고, 이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펩트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라릴리의 한 달
그 마운자로 한 달 제형 공장은 지어지고 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빨리 좀 가시화가 돼야 될 텐데요. 네. 여기 보시면 요거를 어디서 제가 눈에 띄어서 보았는데 SK 팜테코가 하이닉스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고, 하이닉스에서 HBM을 만들면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TSMC, 그러면 이제 뭐 루빈인가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이 되는 거고, 그게 마운자로, 루빈이 마운자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펩트론은 원료인 API를 패키징 해주는 TSMC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걸 어디서 하냐? 요 공장에서 한다고요. 요 공장. SK 팜테코에서 만들고 있는 요 공장. 그래서 요거는 그냥 릴리값입니다. 릴리가 찜. 뭐 추정입니다. 추정. 네. 저도 뭐 다양한 근거들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그렇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계약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PT404가 임상에 내년 3반기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엄민용 애널리스트도 요거를 핵심으로 보잖아요. 다른 것보다 임상 들어가야 된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메세라의 097i 3상 프로그램이 2025년 말, 지금 25년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00년 하게 몇 번씩이나 빠르면 25년 말에 3상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얘기했었는데 25년 말은 너무 빠듯한 거 아닌가 하고 26년 초에는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한 한 달 제형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약이 꽤 좋아서 일라이 릴리 마운자로한테도 꽤 많은 압박이 될 거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PT404 마운자로 한 달 제형을 빨리, 그래도 이제 속도감 있게 좀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상이 들어가야 되고, 본계약은 임상의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공장이 릴리의 공장이어야 되죠. 근데 릴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많은데. 그리고 여기서 펩타이드 API를 생산을 하고, 그래서 여기로 넘겨줘가지고 요거를 지어가지고 CGMP 세팅을 쫙 하고 펩트론한테 스마트 대포만 받아가지고 스마트 대포만 넣으면 그냥 여기가 그냥 템플릿 1호 공장이 되는 거예요. 앵커 공장.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장 착공은 물론 호재긴 한데 뭐 릴리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그렇게 목맬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요거 그냥 짓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스마트 대포만 넣으면 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릴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훨씬 효율적이고, 그래서 저도 펩트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어제부터 권리락 공매도라고 해야 될까?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103,200원까지 갔다가 조금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4조입니다. 4조. 네, 시총이 4조. 차트가 보시면 위에서부터 조정을 이쁘게 어느 순간 받았죠. 네,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이제 물량 들어오면 저희 계좌가 다시 예뻐지겠죠. 그래서 연말에 또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주식은 뭐 기대감이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래서 좀 빠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빠진다면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빠질 거 생각하고 좀 사셔야 될 것 같고, 빠지면 땡큐라는 심정으로. 뭐 어쨌든 D&D 파마텍은 뭐 크게 아직까지는 걱정할
게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벤트들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약간은 조급해지고 펩트론 계약 언제 나오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다가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잘해야 되고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 멘탈이 달라지는 거니까 멘탈 게임이거든요, 결국 주식은. 그래서 뭐 또 마음을 그렇게 고쳐먹었습니다. 저는 설마 D&D 파마텍 연말 경구용 임상 결과 나올 때까지 계약이 안 나오겠어? 또 안 나오면 뭐 D&D 파마텍 결과 만약에 잘 나오면 오를 거니까 뭐 오르고 펩트론 더 싸게 사면 되지 뭐 약간 요런 생각으로 말 그대로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 어쨌든 정신승리하면 뭐 본인만 좋으면 되잖아요. 네. 보로노이도 마찬가지. 오늘 빠져도 뭐 나중에 더 싸게 사면 되지? 네, 그냥 이런 생각으로 네, 멘탈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그 펩트론으로 교체 매매를 해가지고 뭐 좋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고,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에 좋은 소식 나오고 할 건데 조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려고 펩트론으로 좀 교체 매매를 했고, 큐리옥스하고 투모큐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산다. 조정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셨으면 좋겠다. 네. 뭐 100억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100억이 아니더라도 돈 많이들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연찮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뭐 구독자분들을 뵐 때가 있거든요. 근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너무 좀 뿌듯하고 보람차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네. 뭐 이렇게 한 번씩 말할 때마다 저도 한번 좀 마음가짐을 리프레시 하니까요.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스터디를. 그래서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거는 12월이 됐는데 만약에 유사투자자문 허가를 받고 유료화를 한다면 좀 스터디 컨셉을 좀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하고 있거든요. 한 20대에서 30대 초반 이런 분들한테 뭐 부업식으로든 급여를 드리고 리서치를 엄청 잘하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이분들의 미션은 시간 여행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고 저를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거를 들어서. 괜찮지 않나요? 저를 집요하게 설득을 시켜서 매수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뭐 어쨌든 그런 역할을 좀 주려고 하고, 쉽지 않겠죠? 저를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래도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이제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급여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스터디를 한번 짜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뭐 너무 다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시간만 지나면 뭐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뭐 다다르게 되니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고 주말도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